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6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축자가 되겠습니다. 소라는 의미의 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는 의미의 축자인데요. 통상 이 축자는 소라기보다는 가축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띠, 우리가 그 12가지 지지가 있죠. 그 중에 두 번째로 소띠를 나타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얘기하고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일을 얘기합니다. 도축은 가축을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 죽이는 행위를 도살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우리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축사 그러면 소우리를 얘기하죠. 이 축사 안에는 소우리가 있고 돈사, 돼지우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 있죠.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 분류, 1차 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축을 통해서 가축을 음식으로 변환시켜서 상품화된 것을 얘기하고요. 또는 섭취 가능한 도축 산물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협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업협동조합의 준말인데요. 축산업을 하는 분들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축협은 농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축이라고 하는 것은 숫소 또는 가축 중에 이제 순놈 중에서 아주 형질이 우수한 것을 골라서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씨바지로 쓰는 가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축장은 형질이 좋은 가축을 연구 개발해서 품종을 개량 또는 보존하거나 또는 축산업 가에 배포할 목적으로 우량의 가축들을 기르거나 연구하는 곳, 그러한 목장을 얘기합니다. 가축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여하히 하면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구자가 되겠는데요. 말이라는 의미의 구자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거를 때에 따라서 귀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글귀라는 의미의 구자가 되겠습니다. 글귀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글귀를 모른다 라고 하면 문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귀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한 것을 이해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네 라는 말은 속뜻
그 말이 전하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문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글자로 표현한 것을 얘기합니다. 문구는 이제 주로 경고를 한다든지 또는 행동 지침을 상기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통례가 되겠습니다.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문장을 얘기하고 때로는 하나의 패러그래프, 즉 문장이 하나 이상 모여서 하나의 큰 뜻을 이루는 문장 그룹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꾸, 이건 대구가 아니죠. 대꾸, 또는 이거는 대귀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대꾸 또는 대귀는 시나 노래나 이런 그 상대적으로 예술적 감각이 있는 문장에서 운율을 탈 수 있게 만든 문장 형식을 얘기하고요. 경구라고 하는 것은 경고성 또는 마음을 각성시키기 위한 짧은 문구를 얘기합니다. 미사려구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말이고, 미사려구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쓰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첨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용구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굳어진 말로 그 말에 쓰인 단어 또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정확한 뜻, 즉 이 말귀나 글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래서 이 관용구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관용구가 어떤 그 상황에서 쓰는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두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두는 이제 말을 하는 방법이죠. 즉 문자로 쓰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발음을 해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점인데, 구두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 또는 글귀와 다른 글귀 사이에 간격을 얼마나 띄우고 또 숨을 쉴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장을 종결했다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두점으로는 크게 숨표, 잠시 쉬는 일시 정지의 의미고, 하나는 피리어드, 마침표, 문장이 종결된 것을 나타내는 통상 두 가지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느낌표, 물음표 이런 부분들도 이 피리어드와 같은 격으로 문장이 종결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죠. 당연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숨표는 숨을 고르는 정도 해서 짧게 쉴 수 있겠고, 이 마침표들은 상대적으로 숨표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겠습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터무니없는 말로 우기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동북 삼성, 즉 등베이 삼성 쪽,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지역, 소련의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반도의 그 상부 쪽, 북쪽을 얘기하고요. 그쪽과,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썼을 때에는
평양 그 정도 수준까지 한반도를 점유했었던 우리나라의 오래된 앞에 고조선 이후의 삼국시대 때 그 삼국을 이루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름이 고려에서 나온 말인데요. 고려는 바로 이 고구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속자가 되겠는데요. 빠르다 라는 의미의 속자가 되겠습니다. 빠르다 라는 의미의 속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빠르다 라는 의미의 속자가 되겠습니다. 속도라는 말은 빠르기의 정도를 얘기하고요. 속력이라는 말은 빠르기의 힘을 얘기하는데요. 속도와 속력은 현대 한국어에서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 속도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식 명칭이 고속국도입니다.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국도라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꼭 국도만이 아니고 지방도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 고속도로라는 말 자체가 정규적인 말로 쓰인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원래 그전에는 고속도로가 국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천에서 봉담까지 가는 화성, 수원 옆에 그 화성이죠. 그 봉담까지 가는 고속도로라든지 이거는 지방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국도라는 표현이 지금은 완벽한 표현이 아니죠. 지방도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속도로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고속도로는 시속 50km 이상을 달려야 되고 그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 110시속으로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시속 220km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의 고속도로 순찰대의 그 협조를 얻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사라든지 또는 뭐 특히 이제 비사, 독일의 비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직원들을 고속 주행 그 테스트를 하죠. 이제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급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리, 음향 이것이 파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속도를 얘기하는데요. 통상 초속 기준으로 333m 정도 가죠.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000km 정도를 가는 것이 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속보다 빠른 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인가요? 6번째로 초음속 고정익 비행기를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툴게 빠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졸속이 이제 서툴게 빠르게 하다 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의미로는 사실 많이 안 쓰이고 있고, 일을 빨리 한답시고 품질이 엉망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빠르기죠. 그러니까 전자파에서 가시광선의 빠르기를 얘기합니다. 통상 초당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엑셀레이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더 내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언덕이라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중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단정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속단이라는 의미 안에는 고려할 것을 다 고려하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확대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